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미국 대선 특집으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드디어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전화 현지 연결을 통해서 미국 대선을 앞둔 마지막 날 거기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한인 사회들 그리고 이제 거기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표심과 함께 전체적인 대선을 앞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대표님? 저는 한 20년 이상 선거 집중하고 관여도 해보고 캠페인 캠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수준의 선거 같지가 않고 지금 선거 하루 앞둔 미국 이 사회 전체 분위기는 이 공포에 가까운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 인종차별에 대해 항의하던 시위 같은 수준의 이런 그 소요 사태, 충돌, 이런 그 도시 안에서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민사회는 굉장히 그 긴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들은 뭐 오늘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결사적으로 유세를 다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4지역에 5군데 유세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맹렬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20일 동안. 확진자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격차를 굉장히 좁혀놨는데, 과연 이제 내일 선거판에 이게 얼마나 맥힐지, 이미 미국 유권자들은 3분의 2 이상은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 1억 5천만 유권자 중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전 투표로, 사전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이런 걸로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간에 선거 하루 앞둔 미국 분위기는 한인사회에 다르지 않고요. 굉장히 긴장되고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부 뭐 좀 공포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고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4년 전 대선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라고 뭐 소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다른 점들이 있고 이번 미국 대선의 또 특징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4년 전에 꼭 한 달 동안 선거운동에서 막판 뒤집기로 득표에선 졌지만 선거에선 이겼죠. 트럼프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결사적으로 유세를 하고 이렇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 그 선거는 특별하게 이 코비드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안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죠. 그리고 4년 전에는 이런 감염병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게 상식선에서 그 유권자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후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유권자들한테 보이느냐가 게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년 전에는 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경합주에서 비호감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합주의 백인 노동자들이 투표를 안 했죠. 상대적으로 경합주에서 그 트럼프가 유리해가지고서 겨우 지는 것처럼 이겨가지고 뒤엎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 바이든 후보는 비호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존재감 같은 거는 약할지 몰라도 그래서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는 조 바이든을 지지하라라는 전략보다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빅텐트를 쳐가지고 세력을 모아가지고서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편 투표가 대세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바이든이 우세한데 우편 투표 때문에 이번에 역사 이래로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4년 전 막판 뒤집기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요. 이번 선거 이렇게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하고 좀 겁을 먹고서 투표에 임하는 거는
인종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들의 인종주의자들,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 지지세를 얹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들이 무장을 하고 나온 게 거리를 활보하니까요. 백인과 비백인이 갖고 있는 인종 문제가 선거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현지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도 판세를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로 전 세계의 흐름과 틀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진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제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이제 한국의 대선과는 좀 구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대선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미국의 대선은 특별히 다른 것이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총선거 인수에 의한 직접 선거 다수 승자 결정 방식이 아닌 선거인단을 많이 획득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 선거인단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경합주로 나오는 뭐 애리조나 같은 데는 뭐 11석, 플로리다 29석, 근데 메인주 같은 데는 뭐 네. 1석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에서도 꼭 선거인들의 모든 표를 다수를 얻었다고 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지게 되면은 지게 되는 거죠. 그 총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총 득표율도 저거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선거인단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좋고요. 네.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의 그 선거인단 획득이 선거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즉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이제 승부를 판가름할 주요 경합주는 어디인가요? 경합주를 네. 어떤 데는 10개 이상도 얘기하고 어떤 적게 얘기하는데 보통 한 6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완전 북부도 아니죠, 펜실베니아는. 네.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를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큰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플로리다예요. 여기 선거인단이 29명이 걸려 있고요. 또 북부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같은 데 20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이제 미국 선거에서는 538표의 선거인단 중에서 네. 270석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20석이나 29석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은 상당히 큰 선거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합주를 중심으로 대선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또 어느 정도인가요? 초접전인가요? 지지율 네. 격차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많은 주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성향을 띠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중에 이제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합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부분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다는 게 예측이에요. 네.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는 게 예측인데 얼마 전 힐러리 클린턴 선거에서 보면은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샤이 트럼프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다가 네. 그때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 그래서 예비 조사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뭐 2016년 대선과 이제 또 많은 비교가 되는데 그때 이제 모든 예측과 전망이 좀 빗나갔던 부분이 많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뭐 대표적이라고 좀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는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들이 찾아낼 수 없었던 샤이 트럼프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문제는 그 선거 조사를 하기 위한 변수 입력이 중요한데요. 그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개선된 그 사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 네. 이번에도 틀리면은 뭐 4년간 2번이나 틀렸으니까 앞으로 신뢰도가 무척 실추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뭐 사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그 사전 조사도 과거처럼 수동이나 그냥 뭐 통계 그 공식으로만 하지 않고 이것을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이번 그 예측은 많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4년 동안 또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4년 전에 뭐 힐러리 후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지율 격차가 있다가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 격차가 또 많이 줄어드는 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이번에도 있나요? 많이 쫓아오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 뭐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긴 한가요? 어때요? 그 아까 네. 뉴욕에 있는 그 투표인 연대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네.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방송도 하고 그래서 흐름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트럼프는 되는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지역을 위주로 막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플로리다 지역인데 네. 사실 자기의 주소지도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고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러스트벨트 그 위쪽에 있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선벨트 태양이 있는 그 아래쪽 지역에서의 그 중점 그러니까 자기가 공략해서 가져올 수 있고 선거인단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체스 게임과 비슷한 시합을 하는 거고요. 네. 대중의 모든 인기를 얻으면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선거운동이라면 그건 직접 선거에서나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과 같은 선거인단 확보의 간접 선거일 경우에는 그러한 전략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래서 막판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샤이 트럼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결과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럼 4년 전 이제 전략과 좀 비슷하게 이번에도 쓴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4년 전 전략과 거의 유사한 전략을 쓰는데요. 그 백인으로서 미국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투표를 이용해서 선거인단 확보를 하는 방법을 지금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누가 이제 승자가 될지 그 결과만을 남겨두게 된 상황인데 두 사람의 뭐 외교, 안보, 경제 측면에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정책이 무척 중요한데 네. 트럼프는 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월주의를 계속 쓰면서 경제적 문제에 개인적 판단도 많이 쓰면서 그걸 정책과 군사 안보에 연결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쓰면서 국제기구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미국의 그 대외 정책에서의 국가 이익을 많이 따지면서 나갔다면은 바이든의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이용한 전략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오바마 시대 그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가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회기라든가 그러한 조직적 영향을 통해서 전통적인 미국의 그 외교안보 영향을 발휘하며 국제 협력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기구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그 뭐 외교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한국 입장에서 딱 놓고 보면 누가 당선되는 게 한국 솔직히 또 입장에서는 네. 누가 당선돼도 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트럼프에 맞춰서 네. 어렵게 뭐 북미 회담도 해오고 많이 해오고 경제는 트럼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문제가 많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잘 적응하면서 지금 네. 좋은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소멸되면서 미국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야지 대기업뿐만 아니라 혹은 뭐 중간 가공재를 뭐 기타 지역으로 수출하는 나라 기업이나 모든 그 산업 분야에서의 역할이나 네. 이런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쪽으로 좀 많이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고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4년 전에 아주 힘들게 됐는데 네. 저도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준전시 상태처럼 아주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하나 이미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우편 투표와 현장 사전 투표를 합쳐가지고 1억 3천 명이 넘어요. 이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무척 중요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서로들 보이지 않게 대립과 그 흑백 문제, 그다음 빈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국 대선 특집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진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